오늘은 전기차 산업의 밑바닥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배터리, 완성차, 자율주행 기술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지만 진짜 경쟁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공급망의 마지막 닷 하나, 흑연. 배터리 음극 소재의 핵심이자 전기차 성능과 생산량을 결정짓는 숨겨진 심장 같은 존재죠. 최근 테슬라 주변에서 이 흑연을 둘러싼 변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이 연장되고 기술적 미세 조정이 반복되고 경쟁 기업들까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계약 이슈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차 시장의 다음 단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조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지금 테슬라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소재 경쟁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호주 실화와의 흑연 공급 계약 기한을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언제부터 공급한다라는 일정 조율이 아니라 미국 전기차 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협약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연장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서류상으론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요소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지점에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왜 테슬라는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단지 생산 일정 때문이라면 이미 다른 공급처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그런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계약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기술적 검증 절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라가 제공하는 AAM, 즉 배터리 음극에 사용되는 할정 소재가 테슬라 기준에 완벽히 부합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구조는 단순히 성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열 효율, 수명, 주행거리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극도로 엄격하죠. 그리고 이 엄격함이 바로 지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건 그냥 되는 흑연이 아니라 대량 생산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하는 소재인데요. 이 말은 곧 병목은 시간이 아니라 기술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경쟁이 더 이상 완성차 외관이나 주행 거리에서 끝나지 않고 소재 기술의 깊은 영역까지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테슬라는 공급처를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전 세계 흑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공되는데 IRA 세액공제 규정 때문에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면 미국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급망을 중국 밖에서 확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죠. 시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모잠비크 광산에서 미국 루이지애나 가공 공장. 이 라인은 중국을 거치지 않는 희귀한 공급망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연이 있더라도 이 계약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기업 차원을 넘어 미국의 사업 전략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지점에서 스토리는 산업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선택은 단순히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라 향후 10년을 좌우하는 소재 주권 확보 전략입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이 더 유명하지만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는 바로 흑연인데요. 심지어 한 대의 EV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흑연 양은 리튬의 10배가 넘기도 하죠.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가면 흑연 수요는 그 몇 배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배터리 기업보다 배터리 소재 기업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와 시라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업계는 이걸 리스크보다 정쟁 심화의 증거로 보고 있죠. 그만큼 흑연 확보의 난이도와 가치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숙제입니다. 최근 GM도 비아노드와 합성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성 흑연은 비용이 더 들지만 통제율과 안정성이 뛰어나 전기차 대규모 생산 체제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죠. 즉 이 경쟁은 테슬라의 독특한 행보가 아니라 EV 산업 전체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 흐름입니다. 테슬라가 시라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GM이 합성 흑연 공급 계약을 늘리는 이유, 그리고 중국이 흑연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이 묘하게 겹치는 이유, 이 모든 조합을 하나로 묶으면 전기차 산업의 다음 전쟁터는 소재의 공급망이다라는 결론이 드러나게 되죠.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 생산 속도, 세액 공제 여부까지 모두 이 소재 하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흑연 공급망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조달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EV 시장의 지형을 결정할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공급 계약의 지연, 기술적 검증, 정책 변화, 경쟁사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소재 전쟁을 잡는 기업이 전기차의 미래를 잡는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죠. 흑연이라는 작은 소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다음 변화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독, 항우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를 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